안녕하세요. 영양사 8년차 김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 만드는 걸 좋아했었고, 또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셔서 언니랑 요리하는 게 되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반찬 만들기부터 뭐 찌개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 요리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뭐 김치찌개나 계란찜 이런 메뉴를 해줬을 때 되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큰 보람을 느꼈고,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영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다가 식품 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되고 또 영양사라는 직업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담감이 정말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컸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랍스터 급식으로 지금 이슈가 됐는데, 사실 세경고등학교 급식 이슈된 게 2015년도에 처음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뭐 3,800원인데 폭립이나 뭐 퐁듀 이런 게 나가고 뭐 다양한 메뉴가 나간다고 이슈가 됐었는데, 15년도부터 이게 아무래도 한번 관심을 받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주시고 또 랍스타가 나갔을 때 가장 큰 관심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메뉴를 작성했지만 또 제가 이런 급식을 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4,000원에 이런 메뉴가 나가는데 뭐 인근에서는 4,500원에 이런 메뉴가 못 나가냐, 이런 비교의 시선도 있었고, 학교마다 시설이나 상황, 여건 등이 다 다른데 그런 비교로 인해서 영양사님들께 패를 끼쳤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또 제가 영양사로 일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울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가고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요. 학생들 만족도가 정말 낮았었어요. 저희가 학생들이 급식실에 대해서 신뢰도 없었고, 급식실 출석률이 정말 1,000명 중에서 한 600~700명밖에 안 올 정도로 급식 출석률이 낮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급식실 오는 게 되게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럴 때 뭐 새로운 메뉴도 제공해봤고 여러 가지 메뉴도 제공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고래 바나나였어요. 근데 이건 제가 뭐 개발했다, 발명했다 이건 아니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나갔던 메뉴인데, 사실 그 1,000개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고민 끝에 제가 1년 전부터,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1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정말 1년이 지나도 그 메뉴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꼭 제공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뉴를 식단에 반영했는데, 돌고래 바나나도 정말 고민하다가 1,000개를 급식에 제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돌고래 입을 자르고 눈도 그리고 지렁이 젤리도 꽂고 이런 되게 손이 많이 가는데, 실무사님들께서는 우리는 메뉴도 너무 바쁜데 영양사님 디저트 이렇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정말 여사님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급식은 2시간 안에 모든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디저트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다른 메뉴에 집중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메뉴는 전날 이렇게 밤을 새서 만들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뭐 기업을 가려고 퇴사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학교 영양사로 또 근무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퇴사하게 되면 한 달 전에 교육청에 영양사 채용 공고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많이 주변에서 그만두세요? 이거 뭐예요?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고, 퇴사한다고 SNS에 알렸을 때 저는 그냥 개인 SNS에 그동안 좋게 봐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퇴사를 하고 이런 도전을 한다 글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사화가 되더니 정말 갑자기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갑자기 기사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도치 않게 너무 놀랐었고, 그런 퇴사 소식을 듣고 그때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다니는 기업에서도 좋게 봐주시고 그런 제안을 해주셨지만, 다른 기업에서도 좋게 보고 뭐 그런 기업에서도 제안을 주시고, 아니면 뭐 다른 전혀 분야, 뭐 메뉴 그런 컨설팅일 수도 있고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제안을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제안을 주셨을 때 미팅도 당연히 했고 저도 가서 면접도 보고 많이 찾아뵀는데 GS가 추구하는 가치나 그런 이념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GS 같은 경우 친환경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정말 좋았고 또 회장님께서 친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그런 저희 식당에서도 식당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친환경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학교에서 도전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 또 이런 도전들을 할 수 있겠구나 되게 관심이 되고 저도 기대가 돼서 GS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저희 GS 내에서도 제가 식당에서 근무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회사에 저희 주GS 소속이라 위에서 또 업무 지원팀이라는 팀에서 소속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식당 총괄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주로 23층 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조식, 중식, 석식까지 있어요. 그럴 땐 식당에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하고 고객들이랑 소통하고 또 매주 식당 담당자분들과 메뉴회를 통해서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과 학생들 차이라고 해서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을 때 학생들은 급식실 앞에 와서 뛰어서 줄을 서고 직장인분들은 10분, 15분 전에 미리 내려와서 줄 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여기 직장인분들은 똑같이 먹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다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세경고나 지금 다니는 곳이나 정말 음식을 제공할 때 정말 정성으로 진심으로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경고에서 제공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진심을 쏟고 정성을 쏟는다고 그 메뉴에 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케이크를 만들 때 데코 같은 경우 대충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여기 식당 같은 경우에도 메뉴 작성하실 때 조금 더 트렌드한 메뉴를 반영하시거나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작성해 주시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음식을 제공할 때 정성이나 진심을 담아서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직장인분들을 보면은 학생들은 무조건 급식을 주면 무조건 맛있게 와서 먹었는데 직장인분들은 그게 선택사항이시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타워 내에 3,500명이 근무하는데 식사는 한 1,500명 오시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이 밖에 워낙 맛있는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식당이 아니어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직장인들을 보면 일단은 이렇게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 내도 보면은 바쁠 때는 식사를 거르고 뭐 빵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시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단을 작성할 때 아무래도 영양가 있게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비율도 맞춰서 식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재료보다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건강적으로 하기 때문에 식사는 거르지 않고 그렇게 꼭 챙겨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식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걸 알지만 식사 후에도 가볍게 꼭 이런 직장인분들을 보면 더 활동량이 적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저는 학생들은 뭐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를 하기도 하고 뭐 뛰어놀기도 하는데 직장인분들을 보면 거의 활동량이 없는 걸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또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뭐 식사 후에는 뭐 올라갈 때 계단을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꾸준히 규칙적인 식사와 플러스 가벼운 운동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은 영양사가 아니라서 식단을 작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작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제가 더 소홀해지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고 제가 주변에 추천해드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가 트렌드지? 뭐가 유행이지?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되게 경각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또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라기보다 트렌드나 뭐 이렇게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꾸준히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뭐 랍스타도 제공했었고 뭐 지금 토마호크라는 도끼 모양 스테이크가 이슈예요. 그런 메뉴도 바로 식당에 제공을 했었고요. 그런 트렌드 메뉴를 꾸준히 식당에 제공해서 직원들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게 제 작은 목표예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영양사다 보니까 진짜 먹는 즐거움을 드리고
먹는 것들을 통해서 되게 행복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좋은 식재료가 있으면 식당에도 추천드리고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진짜 학생들 만족도를 높였다면 직장인분들도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행복한 그런 식사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네. 약간 열정이 좀 과하다 넘친다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 편이라 도전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다 보니까 좀 제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영양사로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영양사로 해왔던 게 진짜 비춰졌던 게 내가 잘해서 이렇게 비춰졌던 건가? 이런 회의감과 고민과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뭘 도전할 때 하고 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시작하기 전에 안 될 거부터 걱정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되게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꿈이 있으면 빠르게 살게 하고 실천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제 자신을 응원하고 싶어요.